안녕하세요 군님들, 자작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집어등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명장 집어등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초집중광 버전의 P100HF라는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기성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헤드를 가지고 또 쌍발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 LED가 P100이라는 모델인데 LED가 6발이 들어가서 최고 110W에서 120W까지 출력을 하는 아주 높은 출력 버전의 집중광 모델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집중광 버전의 이런 뭐 집어등을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좋다고 하고 이것도 좋다고 하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모델 같은 경우는 밝아요. 집중광도 좋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출력이 최고 출력이 60W라는 소비 전력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고 소비 전력이 110W라는 소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 녀석이 낫지 않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또 배터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10W에서 120W 이 녀석을 쓰려면 그만큼 무거운, 그만큼 비싼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거운 배터리도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 녀석, 이렇게 높은 출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예전에 만들었던 4S 파워뱅크, 100A 파워뱅크가 있어가지고 이 파워뱅크에 브라켓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집어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집어등 치고는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이 정도 100A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두 개 쌍발로 만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사용 시간이 한 6시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6시간을 생각을 하고 집어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100A의 쌍발로 제작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집어등을 제작을 하거나 구입을 하실 때는 꼭 본인의 사용 시간에 맞게 또 그 출력에 맞게 배터리나 또는 집어등 헤드, 이런 출력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밝고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밝을수록 배터리 값이 올라가고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P100이라는 녀석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이 뒤에 있는 집어등 중에 가장 집중광이 밝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해권이나 이렇게 갈치 낚시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좀 특화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명장 집어등 검색하시면 이번에 P100 출시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집어등 헤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또 배터리, 물론 자작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브라켓만 연결을 하고 항공단자만 메인 전선에 감아서 연결만 해서 기존의 파워뱅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또 제가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이 뒤에 있는 집어등, 뭐 금초롱이라든지 150W 한 발짜리 집어등, 이 집어등과 또 예전에 만들었던 집중광이 좋았던 좀 출력이 낮았던 집중광 좋은 녀석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P100이라는 모델이 어느 정도 밝기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조립하는 모습 보시고 그 다음 실제 밝기 비교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P100HF라는 이 명장 집어등 집중광 버전의 집어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집어등보다 살짝 좀 작은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길이가, 몸체가 좀 긴 스타일이고요. 앞쪽에는 오수람 LED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는 20W짜리가 6개가 들어가서 원래 스펙상은 120W인데 실출력은 뭐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90에서 110W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출력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치를 할 때 이쪽에 보면 나사선이 있는데 삼각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각도 조절이 가능한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파워뱅크에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삼각대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 브라켓으로 파워뱅크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기성품 같은 경우는 이 브라켓으로 해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선 같은 경우는 항공단자 2핀으로 돼 있어서 암단자 2핀만 준비를 하시면 그냥 바로 연결만 하시면
구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집어등 같은 경우는 4핀, 5핀 뭐 이런 식으로 핀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디머를 따로 장착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명장 집어등의 P100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보면 자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이 디머를 달지 않아도 이 내부에 디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역할도 해주는 이 디머, 스위치 디머가 이 뒤쪽에 들어가서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자작으로 이렇게 만드실 때 이 디머 연결을 잘못해서 회로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디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만 항공단자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프리볼트로 대략적으로 11V부터 24V까지 자유롭게 전압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3셀 배터리를 이용하면 11V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배터리가 50% 남아있더라도 이 빛 밝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자작을 해서 만드신다면 4셀 배터리 16.8V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인산철 파워뱅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선택은 4셀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쌍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집어등 헤드를 2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브라켓도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발 집어등을 만들어서 집중광이 탁월하면서 또 이렇게 좀 넓은 조사 면적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2발을 동시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100A 파워뱅크 있죠, 리튬이온 각형 배터리로 만들었던 이 100A 파워뱅크에 이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 위쪽으로 고정을 해줄까 합니다. 4셀 배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 없이 여기에 고정을 해주고 항공단자만 달아서 메인 전원선만 연결을 해주시면 별다른 배터리 작업이나 이런 작업 필요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4셀 배터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잘 뚫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고정을 하고 항공단자를 달아서 한번 먼저 조립을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밝기가 어떤지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켓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줄 거고요. 자, 이렇게 2핀 항공단자가 들어갈 2개의 홀을 뚫었고요. 이제 이렇게 전원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항공단자 같은 경우는 선을 먼저 연결을 한 후에 넣어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파워뱅크에 메인선, 좀 두꺼운 선에 중간을 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등 자체에 디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위치는 달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홀에 이 항공단자를 고정을 하고 이 앞쪽에 전선에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항공단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선 2개씩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이쪽에 대전류 단자 쪽에 연결해 놨던 두꺼운 10AWG 선을 중간을 피복을 벗겨서 납땜으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메인 전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고요. 자, 이제 연결을 다 했으니까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자, 전원을 켜면 아무 반응을 안 하죠. 이때는 파워뱅크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스위치 딸깍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와, 정말 밝네요. 오, 뜨거워요, 뜨거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전원. 자, 역시나 정말 밝은 밝기. 어우 뜨거. 양쪽 다. 야, 집중광 확실히 탁월한 거 보이시죠? 자, 두 개 너무 잘 돌아가죠? 자, 이 상태로 이 전원 선, 방금 메인 연결로 했던 이 전원 선을 만져보면 뭐 열이 거의 안 나요. 충분한 16AWG 전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열 같은 건 안 나고요. 자, 성공적으로 파워뱅크의 이식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조립하고 뚜껑만 닫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밝기 비교를 위해서 좀 상위 버전의 집어등 4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바닷가에서 실제로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항에 간단히 나와서 낚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명장 집어등 P100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금초롱 150W급 집어등이죠. 엘프 집어등 140W급, 그리고 60W급 집중광 버전 집어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빛을 실제로 구동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장 집어등 한 발을 구동한 모습이고요. 와, 정말 중심광이 정말 강하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은 금초롱 150W급 집어등입니다. 자, 금초롱도 150W급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밝긴 하지만 중심광은 확실히 차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도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다음은 140W급의 엘프 집어등. 자, 역시나 밝은 집어등이라서 금초롱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집중광보다는 주변광이 좀 강한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0W급 집어등, 역시나 집중광이기 때문에 집중광이 확실히 탁월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쌍발로 구동한 모습이에요. 와, 정말 뭐 태양이 하나 뜬 것처럼 중심으로만 빛이 가는데 정말 강하다는 게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이래서 쌍발을 쓰나 봐요. 자, 금초롱 같은 경우는 역시나 빛이 주변광으로 좀 퍼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헤드의 조사 각도가 좀 넓기 때문에 빛이 중심광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퍼지는 스타일입니다. 엘프 집어등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봐도 금초롱 집어등과 좀 흡사한 빛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0W급의 집어등 집중광 모델인데, 자, 두 발을 켰을 때 역시나 중심광은 강합니다. 하지만 명장 집어등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빛이 좀 작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지금 명장 집어등을 한 발을 구동해서 반대편 약 200m 이상을 비춰보는데 200m 이상의 산도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얼만큼 집중광이 강한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발을 켜니까 정말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빛이 정말 멀리까지 가네요. 물속에서도 아마 아주 깊숙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갑오징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물론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집어등이 어떤 집어등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집중광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특별한 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집어등 중에 집중광이 가장 강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안타깝게 고기는 못 잡았어도 그래도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쌍발로 만들다 보니까 집중광도 좋으면서 주변까지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제 주력 집어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좀 깊은 수심을 원하시거나 이렇게 집중광 버전의 집어등을 좀 찾으신다면 강력하게 이 명장 집어등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소비 전력이 좀 높아서 배터리도 좀 높은 사양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낚시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